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도 법철학 강의 시리즈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음, 오늘 할 내용은 지난주에 라르부크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어서 정의와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그 법의 이념으로 제시했던 이 세 가지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걸 좀 복습하면서 연결시켜서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기원이라고 그럴까요? 정의를 이제 정의론을 이론으로 정립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였고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특수적 정의는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 이렇게 나눈다는 걸 배웠어요. 이거는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거의 음,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거의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각자에게 그 것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배분적 정의가 중요하다. 가장 많이 그 논쟁의 그 논의의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르브르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관점에서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세 개의 법 이념으로 드는데 그 중에서 정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라는 것이 그 법의 보편적 이념이고 법이 봉사해야 할 가치로서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1932년 법철학까지였어요. 특히 여기 때 라르브르크가 말했던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어, 그 어, 말한 그런 이제 분류를 가지고 오는데 특히 이때의 정의, 그러니까 그 1932년 그 나치의 그 만행을 보기 그 전까지의 객관적 정의라는 거는 어떤 주관적 정의와 구별해서 어떤 인간의 자질이라든가 어떤 품성이라든지 덕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어떤 주관적 의미에서의 정의이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객관적 정의라는 것은 뭐 이성적인 사회 질서를 대상으로 하는 정의다. 그래서 특히 합법성으로서의 정의와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구분하고 합법성의 정의는 법을 준수하는 것, 적용하는 것, 이게 정의롭다라고 할 때의 정의이고 평등으로서 정의라는 법률 그 자체가 정의롭다라고 할 때의 그 정의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또 배분적 정의와 공법적 정의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배분적 정의는 공법 관계에서 평균적 정의는 사법 관계에서 그러니까 사법 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적어도 두 사람이 병렬적인 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재화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손해와 배상과의 관계 혹은 가령 뭐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서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재화에 대한 절대적인 평등을 말한다고 하면 그 배분적 정의라는 건 공법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가 두 사람이 있다. 최소한 세 명 이상이겠죠. 우리가 많이 말하는 그 수직 관계에 있어서 그 국가가 어떤 재화를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부담을 비례적으로 좀 그 사람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는 공적에 따라서 나눌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정의, 그래서 어떤 동가치, 합법성과 법적 저기 안정성과 동일한 가치의 보편적 가치로 봤던 그 정의가 이제 변하죠.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고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치가 느른베르크 법이라든지 하면은 그 제국 시민법이라든지 해서 그 법의 이름으로 유태인들을 학살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추방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행들을 보면서 라르프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과연 정말 정의라는 것이 다른 법 이념,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한목적성이라든지 이런 법 이념하고 동렬의 동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나? 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불법 논변이라고 하는 라르북의 공식이죠. 법이 법적 안정성의 이름으로 정의에 반하는 정도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일 때, 그때는 그것은 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불법이라는 거죠. 이런 그 라르브르크의 그 불법 논변을 통해서 정의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치 이후의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이라는 어떤 논문에서 이 사람이 말했듯이 정의의 가치를 우선으로 여겨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동렬의 가치가 아니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정의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법적 안정성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을 했다 하더라도 정의가의 가치가 우선을 한다. 그 정의라는 것은 사물의 본성, 인권,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들, 주로 이제 지금 누스바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을 요즘에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든지 인류애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이 바로 정의의 내용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도 다시 이제 강조하건대 그 평등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라고 하면 이게 평등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아리스토의 전통에 따른 것이었지만 현대 와서는 이렇게 인권의 존중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또 그 인권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 중심,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그런 정의의 내용으로 하는 정의라는 거죠. 결국엔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정의, 그러니까 실질적 정의를 강조하는 정의로 오늘날 이해하는 것이 대세이다라고 했고요. 그런 정의의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법 이념으로서 지금 라르보가 드는 것이 한목적성이라는 거예요. 그 한목적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목적 합리성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긴 하지만 그 이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한목적성이라는 겁니다. 이 한목적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먼저 요걸 한번 보실까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게 이제 정의의 이념,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어떤 정의론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같은 것은 뭐고, 다른 것은 뭐고, 그의 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의 것이라는 게 뭐고, 이게 좀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을 정하기가 어렵고 어떤 형식적인 의미의 그 이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어떤 처한 상황이 다를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가치에 대한 국가가 결단을 해야 되는, 그게 결국 한목적성이란 이름으로 국가의 결단성이 강조되는 법의 이념으로 그 라르브르크가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한목적성이라는 거는 국가의 어떤 법 질서가 있잖아요. 국가 이제 법을 가지고 그 통치를 하는데 국가의 법 질서가 어떤 표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제정되고 집행되는 원리가 바로 한목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타당성, 구체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한목적성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시되는 게 뭐냐면 가치에 대한 국가의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 법의 이념, 한목적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가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가치에 대해서 국가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라르브르크가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개인주의, 두 번째가 전체주의 또는 이제 초개인주의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주의, 초인격주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주로 이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는 이제 그 양대 산맥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주의라는 거는 궁극적인 가치, 그러니까 인간이 궁극적인 가치이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 하려는 그런 가치예요. 그런 결단. 국가가 내리는 결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체보다는 개인을 중요시하고, 그 개인들 사이에 평균적 정의를
강조하게 되는 게 개인주의인 거고, 이에 반해서 전체주의는 개인 앞에 있는 거 개인주의 개인을 강조했다면 전체주의는 국가, 민족 이런 그 단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인격은 단체 전체의 일부이다. 단체의 부분이고 단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결국 그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 정의보다는 배분적 정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 이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와 이제 구별돼서 문화주의는 뭐냐면 개인도 아니고 또 전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카톨릭 사회에서 그 가지고 있는 카톨릭 문화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어떤 문화라든지 뭐 어떤 그런 그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면서 이들은 배분적 정의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그 차별 그 배분적 정의에 의한 차별이 어디에 기여해야 되냐? 문화 업적을 창조하고 문화를 기여하는데 공헌을 해야 된다. 그 범위 안에서만 배분적 정의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가치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국가가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떠한 가치관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다라는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결국 이제 그 상대주의적 관점인데,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 중에 개인주의든 전체주의든 문화주의든 어떠한 것이든 국가가 하나의 가치관으로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했다 그러면 그걸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게 바로 그 라루프가 말하는 상대주의의 관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국가에 대해서 한 점 보시면 이제 그 각 국가마다 그 법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그 사람이 그 국가가 추구하는 세계관 그리고 또 그 가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국가로 이제 나누기는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세계관은 사회주의적,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적 세계관. 이렇게 법의 목적은 국가나 세계관에서 관에 따라서 다른데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지배와 피지배로 나눠서 법은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는 수단이자 명령이다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법을 그렇게 봤고요. 근데 독재 국가에서는 그 독재자가 권위적인 수단으로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법이다. 그다음에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법의 목적은 공익,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이 사익에 우선한다라고 본 거예요, 법을. 그다음에 사회주의적 세계관에서는 법의 목적을 무엇으로 봤냐면 불평등 제거,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있다. 그걸 제거하기 위한 것이 법의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을 하겠죠. 그다음에 개인주의적 세계관은요. 국가로부터 이제 자기네 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이 하나로 뭉쳐 있으면 안 되고 쪼개야 된다. 그래서 권력 분립을 강조하는 거고요. 끝으로 이제 민주주의적 세계관에서는 민주잖아. 민의를 존중하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참여. 를 시킨 국민의 참여가 법의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 원칙이 강조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그 국가나 세계관에 따라서 법의 목적이 다르고 이것을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목적성이라는 거는 그런 다양한 가치와
또 다양한 국가의 세계관이 있으면 그거를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국가가 그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결단한 그 가치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한목적성인 거죠. 합당하나, 그 목적에 맞냐, 안 맞느냐, 요게 구체적인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한목적성이라는 거죠. 한목적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나왔던 그 민주주의 국가는 결국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또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이것이 이제 합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민주주의 국가에 추구하는 한목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에서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국가다. 그럼 그 민주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에 맞냐, 틀리냐라는 것을 구체적 상황에서 결단하는 거. 그래서 그 한 목적성에 맞냐 안 맞느냐를 결정하는 그 이념에 맞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라르프가 제시한 한 목적성이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법적 안정성인데 요거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법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실중주의, 그러니까 법실중주의, 뭐 비실중주의 하면서 법의 개념의 뭐 확장, 그래서 뭐 법도 그 전에 그 실증주의 관점에서 법과 도덕의 분리태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법적 안정성에 관해서는 실증주의 관점과 연결해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의로운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라고 괴테가 말한 이 안에 법적 안정성이 법의 이념으로서의 그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 질서 안정, 사회 질서 유지.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죠. 그 무질서한 것보다 그 법이 부정이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그 법의 이념으로 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법의 제1차적인 기능이라는 거는 분쟁을 해결하고 서로 평화롭고 살 수 있도록 평화를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법 자체의 안정성과 더불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름의 법의 이념, 법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을 뭐 법학 개론이든지 뭐 민총이든지 여러분들 보셨으면은 소멸시효, 취득시효, 각종 시효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리 그 점유자를 보호한다든지 선의 취득을 한다든지 뭐 공소시효, 뭐 소멸시효 뭐 많이 들어보셨었는 이런 것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 그 오랫동안 권리 관계가 부정확하게 오랫동안 가면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빨리빨리 이제 시효를 둬가지고 정리해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그게 안정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이념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법적 안정성은 사법질서, 도의 말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 규범을 강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태제는 법과 도덕을 엄격하게 구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얘기할 때.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다 법적 안정성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떤 요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건으로 제시한 게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좀 말을 이렇게 라임에 맞춰가지고 5글자로 줄였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가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의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불명확하게 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 법적 안정성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불가경제성이라는데 쉽게 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계성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입법자가 자기 자의로 법을 맘대로 고치거나 또 바꿔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제
질서 유지, 사람이 법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질서 유지할 수 있잖아요. 오늘 했던 법이 또 3일 후에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내용의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죠. 사회 질서가 문란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고치지 말아라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법이 실행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행 가능해야 되는 거지. 너무 이상이 높은 가치를 추구한 것은 안 된다.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지만 된다라는 게 법적 안정성을 위한 요구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 법의식,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식, 민중의 의식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법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식에 합치되는 거여야 되지. 그거에 반하는 거를 그걸 규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법적 안정성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 그 라르프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에 있어서의 그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정의나 한목적성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이에요.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거, 세계관처럼 어떤 그 이념적인 것에 비해서 법적 안정성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주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정법 중심, 어떤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 실력, 법의 이런 것들이 이 이념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 모순이란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 긴장 관계가 있다. 이런 이념, 사실 이런 그 정의와 한목적성이라는 이런 이념적인 것에 비해서 법적 안정성은 실정성을 요구하고 이 실정성은 결국 실력, 어떤 사실관계,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이념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은 다시 또 이 이념과 사실이 결합되는 그런 모순이 나타난다. 어떤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